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더노 옥슨페이스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어려운 바이오인데요.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가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대장주를 비롯해서 여러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과 뭐, 이렇게 좋은 이제 또 회사들 급에 속하는 것 같아서 한올 바이오 파마를 좀 보게 됐고요.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적응증이 많다 보니까 확장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좀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한올 바이오 파마의 물질만을 가지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이뮤노반트는 이제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여서 요게 이제 인수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올바이오 파마의 가치도 이제 높아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뭐 트렌드는 뭐 여러 가지 뭐 ADC라든가 리가켄 바이오가 있죠. 그리고 TPD는 이제 단백질 분해제인데 아직 상장 안 한 저기 오름 테라피틱 아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방사성 물질 하나 IPT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는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파마들이 국내 기업에 이렇게 기술 이전하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알던 뭐 종근당 이런 회사들은 별로 없고 뭐 ABL 바이오 이런 작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서 그 안에 산울바이오 파마도 그런 역할을 할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 비만이랑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NH투자증권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FcRn 항체의 신약의 경쟁 구도가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이 알젠엑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50조짜리 회사인데요. 여기가 선두 주자고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이뮤노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물질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어, 그에 비해서 시총은 좀 작은 그래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일단 뭐 기존에 뭐 팔고 있던 약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R&D 기업으로 돼 있고요. 이뮤노반트가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이제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있어서 로이반트는 일종의 이제 멀티 레이블을 하는 회사인 거죠. 하이브인 거죠. 하이브 밑에 이제 멀티 레이블이 있어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한올 바이오 물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뮤노반트를 매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독특한 회사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임상해가지고 빅파마에 파는 거를 아예 전문으로 하겠다. 그게 로이반트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반트 관련된 인물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주변 이제 인물이 돼가지고요. 더 또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뭐 주가가 뭐 크게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케네디라는 보건부 장관 후보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건 이뮤노반트가 글로벌 커버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래서 언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점이 있고요. 주가가 지금 요 이제 최근에 빠진 거는 좀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매출이나 이런 거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진 않아서 굳이 이제 현금 가용 연수라고 그러죠. 이제 적자를 내고 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요거까지 따지지는 않아도 되는 회사이고요. 네, 대웅 제약이 이제 30% 정도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요게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딱 보시면은 이렇게 임상 후기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 3상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라는 거고요. 요 중에 뭐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겠냐라는 것도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2상을 거치고 나서 3상의 그런 성공률이 그래도 뭐 50% 넘어가니까 이제 상당히 좀 될 가능성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 거를 보면 두 개인데, 요 이제 탄파노 세트라는 거는 안구 건조 그쪽인데 요거는 이제 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제 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이제 바토클리막 HL161BKN 요게 이제 메인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요거에 백업되는 물질인 HL161 안스. 요거가 이제 지금 요걸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이뮤노반트 IMBT 140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면역 질환인 걸 간단하게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항체에 의한 거고요. 내 몸을 방어해야 될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체 중에 IgG 항체가 있는데 요게 자기 몸을 많이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요게 감소하면은 그 자가면역 질환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 IgG의 농도가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주요 병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지금부터 많이 보시게 될 CIDP, 뭐 중증 MG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병을 이제 보게 되실 거고요. 일단 면역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선천 면역계가 있고 후천 면역계가 있어서, 요 수지상세포가 그 적들을 공격해서 이제 항원들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후천 면역계에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B세포한테까지 전달이 되면 B세포라는 게 항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IgG 항체가 이제 요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선천 면역계에서 수지상세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후천 면역계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그런 면역계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B세포까지 와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B세포는 항체 공장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항체가 있는데 이제 IgG 항체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항체는 이제 특정 항원에만 딱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항원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항원이랑 마침 비슷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본을 수집한 이 아까 수지상세포가 이 바이러스 항원과 자가 항원을 모두 결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T세포를 활성화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가 방출되고 자기 몸을 공격하고 나중에 이 B세포가 이제 살아남으면은 기억세포로 전환이 되는데 계속 그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상태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성으로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병으로 MG, 중증 근무력증이 있고요. 원래 이제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성하려면 요렇게 지금 이제 요 사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잘 돼야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요거를 방해를 하는 항아세틸콜린 항체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치료제가 되는 거죠. 여기 막으면서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신은경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이 저해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 MG 약은 지금 알제넥스에서 아까 선두로 나가고 있는 알제넥스에서 비브가르트라는 어 이제 약을 먼저 이제 했어요. 그리고 UCB라는 곳에서도 이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G 약, 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MG라는 적응증에 대해 두 가지 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이제 요 알제넥스에서 원래는 이제 MG가 첫 번째 약이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적응증 CIDP에서도 알제넥스가 이렇게 승인을 좀 했었습니다. 현재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름이 되게 한국말로 되게 긴데요. 이 신경세포가 이 수초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수초를 아까 IgG 항체가 공격해서 이게 뜯겨져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팔다리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레이브스병, 이제 GD병이라고 하고요. 요게 인제 다음에 테드라고 하는 안병증이랑도 연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돼 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요런 병이 있어요. 갑상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요 테드병으로는 이제 태폐자, 암젠에서 하는 게 인제 하나 있는 게 있고요. FcRN이라는 게 뭔지도 인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규모는 상당히 크죠. 규모 크고 아까 알제넥스가 선두로 가고 있고요. 빅파마들이 제일 인제 핫한 거는 암 치료제고요. 이제 면역 치료제. 이게 신경 질환인데요.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강한 분야고요. 존슨앤존슨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했었었던 거죠. 그리고 요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규모가 지금 이제 FcRN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세대에 해당하는 게 요런 이제 TNF 알파라든가 뭐 인터루킨 23 요런 걸 했던 게 있는데 요걸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고 FcRN이 거기에 인제 잘 돼서 요게 인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FcRN이. 그래서 이 TNF 알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공략하는 그런 거죠. 지금 요 1세대 작인 거고, 셀티리온에서 요거 이제 램시마, 존슨앤존슨 레미케이드를 이제 한 게 이제 셀티리온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 블록버스터인데, 요게 안 듣는 분야가 있고, 그거를 FCRN으로 공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핫한 영역이고요. 지금 현재 MG랑 아까 CIDP 쪽으로는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가 항체로 이제 원인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FCR한테 반감기를 연장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응증은 다양합니다. 아까 MG, CIDP, 아까 테드, 이제 류마티스로도 이제 임상을 좀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미충족 수요가 크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언맨 니즈가 크다라고 합니다. 빅파마 관심이 큰 분야여서 존슨앤존슨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회사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이제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기 리브레만트 레이저티니 렉나자인 거죠. 그거랑 여기 니포칼리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FcRn 요 자가면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는 노멘타 파마스티컬을 이렇게 65억 달러에 2020년에 인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인 거죠. FcRn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IgG 항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순환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래서 IgG가 빨리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FcRn이라는 게 여기 이제 IgG가 요 그림에 보시면 IgG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세포 안에 여기 엔도좀인데 동그란 게 엔도좀 이제 막에 요게 FcRn이 이렇게 검은색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요게 딱 붙으면 얘가 살아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cRN에 먼저 IgG가 못 붙게 다른 놈이 가서 붙으면 IgG는 못 붙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얘는 리소좀이라는 데 가서 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FcRN을 억제를 해서 IgG를 이제 없애는 그거가 이제 중심 이론이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해봤는데 IgG가 결합이 못 되게 해서 재활용을 이제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FcRn이라는 게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요 사이에 요 IgG가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부민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Y자로 생겨 있죠, 약들이. 다른 데서 아까 모멘타 파마스티컬 존슨앤존슨에서 한데 여러 가지 아까 UCB 뭐 이런 것도 한올바이오 파마도 Y자로 돼 있는데 특이하게 알제넥스만 Y자 중에서 요 집 개발 부분을 떨어뜨린 몸통으로만 생겨 있는 요 구조로 좀 만들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바토클리맙이라는 게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물질인데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IgG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살아남는 건데요. 요거 대신에 알제넥스에서 만든 이제 에프가티지못이라고도 하고 비브가르트라고도 하는데 얘는 약간 몸통만 있었죠. 여기만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IgG가 들어갈 자리를 얘가 차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알부민이 이렇게 그대로 알부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가 기존에 했던 바토클리맙은 요 동그라미 사이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부민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알부민을 건드리면 혈중 이제 알부민 수치가 변하면서 요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02 물질은 요거를 이제 개량을 한 거죠. 이제 백업 물질인데 동그라미 사이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요쪽에 붙는다. 그래서 알부민을 안 건드리는 결합 자리를 이제 건드리지 않는 그런 개선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제넥스 거는 이제 다 좋은데 알부민을 안 건드리니까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아까 Y자 중에서 직개발 부분을 다 떼냈으니까 결합력 또한 이게 낮아져가지고 좀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뮤노반테에서 하는 거는 결합력도 좋으면서 알부민까지 안 건드리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치료제 개발 단계를 보시면 이제 이 4가지 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류마티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임상이 이제 가장 지금 빨리 보이는 거는 MG 쪽 내년 1분기에 이제 임상 결과 좀 기대하고 있고요. MG는 기존에 2곳에서 이제 약이 나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이 그레이브스병, GD병이
요거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최초로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제 병인 거죠. 그래서 IMBT로 이제 새로운 물질로 하는 거 GD 병 보시면 이제 올해 일단 연내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입니다. 아까 이제 약물이 요게 왜 좋냐? IgG는 줄어드는데 알부민 안 건드리고 LDL 그대로 해서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특허 만료도 이제 더 길어가지고 기존의 바토클리맙 대비 8년이 더 길어졌고요. 이 바토클리맙이랑 유사하게 이제 감소율이 나왔는데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더 좋은 거는 SC 제형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경쟁사 알제넥스에서 한 거 비브가르트 요거가 투약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이 이뮤노반트에서 하는 건 투약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아까 니포칼리맙 그 존슨앤존슨에서 인수한 그 모멘타 파마스티컬 쪽에는 요게 SC 개발이 거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증으로 치면은 되게 적응된 그 개발 적응증에 해당되는 게 많다. 여기 장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하 조사 여기 SC를 했을 때 8초라고 하고 알제넥스는 좀 더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평생 이제 거의 가져가야 되고 하는데 빨리 맞을 수 있고 이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감소율 자체도 딸리지는 않죠. 지금 아까 존슨앤존슨 얀센 쪽 보면은 이게 감소율이 높은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부작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SC 제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GD병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고요. 이뮤노번트가 유일하게 하고 있죠. 바토클리마브를 일단 이상에서 POC를 입증을 했습니다. 개념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허가용으로 할 때는 물질을 바토클리마브이 아니라 IMBT 1402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없고 데이터도 좋으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바토클리마브를 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12주간에는 고용량, 이후에는 저용량을 했었는데 이거는 계속 이제 12주고 모고간에 계속 고용량으로 투여를 할 수 있어서 효과도 이제 계속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뭐 미층족 수요 뭐 이런 것들 뭐 있고요. 어, 지금 이 갑상선 이 수치 전에 보시면 요게 이제 IgG는 70% 이상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ATD가 지금 갑상선 이제 약물인데 요 효과가 이제 더 잘 드는 거죠. 적게 줄어들으면은 이제 적게 효과가 있는. 그래서 요것도 개념이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여러 정도 됩니다. 매출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빌리언 달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쪽도 이제 가고 이것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요. 그래서 향후의 모든 임상은 일단 이뮤노반트의 얘기로는 이제 파토클리맙이 아니라 그냥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1402 물질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병에다가 이제 류마티스가 더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뮤노반트의 1402 물질. 일단 이뮤노반트는 현근 가용 수가 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임상이 이제 잘 나오면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GD 쪽도 이제 진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를 이노반트로 하면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약간 여기 걸리는 부분은 그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알게넥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비브가르트랑 에프가티지모든 요거는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제 거의 지금 50조 하고 있는 거죠. 비브가르트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FcRn 치료제가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 그 돈도 잘 못 벌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시총을 이만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IM증권에서는 9월 달에는 뭐 5만 1천 원 했다가 최근에는 뭐 6만 5천 원까지 뭐 왔었는데요. 또 다른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5만 2천 원 정도 주가. 엄민용 연구위원이 가장 세게 불렀을 거예요. 6만 원 넘는 걸로 했고요. 빅파마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실제로 모두 이제 이뮤노반트 인수합병을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증권사들이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점도 아주 독특한 점이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시총이 한 3분의 1 정도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뭐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매출액의 한 45%, 반은 이제
유니먼트의 영업이익, 총 매출액 한 15%는 한올 바이오파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뭐 환자, 뭐 시장, 뭐 규모, 몇 명,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벌레이션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알제넥스의 시총을 보면서 좀 비교해가면서 그 목표 시총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일단 2025년에 신약 모멘텀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1402 물질이 신규 적응증들을 어떻게 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 아까 1401 물질이 좋다. SC도 이제 잘 나왔다. 확장성 좋고 임상 후기 단계 많고 적응증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미노반트가 이제 좀 그동안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전에 이제 키투르다 같은 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적응증을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적응증을 다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던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이미노반트가.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이는 점이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대상으로 되면 좋고요. 특히 이제 GD가 이제 신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스크는 당연히 물질 자체가 안 좋게 데이터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있고 경쟁사 대비에 상업화를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빅파마의 인수가 되면 해결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알제넥스가 일부 적응증에서 이 SC 제형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첨부창자들. 그래서 적응증은 아무리 이제 뭐 다양하다고 해도 그 중에 이제 또 실패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제 FDA 빡세져서 신약성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센티 변화가 좀 리스크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